자, 9단원 중세국어 문헌자료에 대한 의문과 자, 문법적 특질, 자, 그리고 현대국어와 비교해서 달라진 부분들, 자, 전체적인 중세국어 문헌자료의 특징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자,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는 중세국어 문헌자료, 자, 그리고 용기어천가라는 악장갈래의 문헌자료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특히 그 용비어천가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집중적으로 살펴본 부분이 주체높임 선어말어미의 종류에 시샤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시샤의 두 가지 종류의 주체높임 선어말어미가 어떤 의문 환경에서 결합하는지, 어떤 의문 환경 조건에서 쓰이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살펴봐야 되고, 자, 다음 부분, 자, 제1장이어서 2장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2장 부분을 보니까 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불휘라고 되어 있죠? 자, 불휘라는 것은 고어인데, 자, 현대국어로 치면은 뿔이에요. 자, 그래서 뿔인데, 자, 이것이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는지 촬영 중이니까 좀 나중에 오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서 출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이 예상이 되냐면, 자, 불휘에서 우리 교과서에서 분석을 해줬듯이, 자, 어떻게 분석을 해주고 있냐면, 자, 불휘의 영형태의 주격조사, 우리가 세 가지 주격조사 형태 배울 때 선생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주격조사가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형태의 주격조사가 결합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자, 이 영형태의 주격조사는 선생님이 어떤 의문 환경 조건에서 결합한다고 말씀드렸죠? 필기 내용을 여러분이 공부한 학생은 알 거예요. 자, 어떤 모음? 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 선행하는 체언이, 자, 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형태의 주격조사가 결합을 한다 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잘 봐요. 자, 잘 보면 여기에 불휘에 이 모음이 결합되어 있죠. 자,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선생님, 여기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면 이 모음이 아니라 위 모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현대국어에서는 단모음 위 모음으로 분류를 하는데, 자, 중세국어에서는 위가 이중모음이 아니라 단모음이 아니라 이중모음으로 분류했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불휘에서 자, 위 모음이, 자, 현대국어에서는 우리가 어떤 모음으로 분류하죠? 단모음으로 분류를 해주잖아요. 자, 입술이나 입술의 모양의 변화 없이 또는 혀의 이동이 없이 한 번에 발음해주는 단모음으로 분류를 해주죠. 자, 어떻게 발음했어요? 이렇게 발음을 해줬지만, 자, 이것이 중세국어에서는 조금 달랐다는 거예요. 자, 중세국어에서는 이것을 이중모음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이중모음으로 처리하는데 어떻게 이중모음이 형성됐다고 보냐면, 자, 우모음과 자, 이 모음이 결합해서, 자, 우모음과 이 모음이 결합해서 이중모음이 형성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우모음과 이 모음이 결합해서, 자, 이중모음이 형성되었다라고 판단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이 모음이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주격조사의 자, 세 가지 형태 중에서 영형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주격조사 형태가 쓰인 것은, 자, 이중모음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 모음이 결합했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불휘를 형태에서 분석할 때, 자, 주격조사 영형태가, 자, 이렇게 쓰인 것은 불휘의 이 모음으로 선행하는 체언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영형태의 주격조사가 쓰였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불이 깊은이라고 해서, 깊은은, 자, 중세국어의 일반적인 표기 원칙 뭐라고 했어요?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하는 이어적기 연철 표기였죠? 자, 그 이어적기 연철 표기에 따라서, 자, 현대국어처럼 그 형태를 밝혀서 깊은으로 표기하지 않고 그냥 발음 나는 대로 깊은이라고 표기를 해줬어요.
자,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남간이라고 있어요. 이 남간도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죠. 자, 일단 결론적으로 현대어로 풀이하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이런 의미예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이런 의미인데, 자, 그럼 여기에서 형태소 분석을 어떻게 해줬나 보세요. 자, 우리 교재에서 형태소 분석을 어떻게 줬냐면 남그 플러스 보조사 안 이렇게 줬어요. 자, 여기에서 남그 같은 경우는 자, 명사죠. 자, 우리 9가지 품사 중에서 명사죠. 자, 명사고 이 안 같은 경우는 자, 조사인데 보조사. 자, 체언에 결합해서 명사에 결합해서 특정한 의미를 더해주는, 즉 보조해주는 조사예요. 자, 이 보조해주는 조사가 자, 여기에서 어떤 형태가 쓰였다? 안의 형태가 쓰였다. 자, 현대국어로 치면 은 또는 는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의미를 더해준다? 여기에서 주제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주제의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 안이 결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형태적인 측면에 여러분이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어떤 형태적인 측면에 주목을 하셔야 되면 이 남그의 형태에 주목하셔야 돼요. 자, 남그 형태 보시면 여기에 여기 남 옆에 그냥 기역이 결합되어 있죠. 남 옆에 기역이 결합되어 있는 이 형태가 중세국어 시대에는 하나의 명사의 형태였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중세국어의 자, 기역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체언, 즉 명사를 자, 어떤 체언이라고 명명하냐면 자, 이런 종류의 체언을 우리가 기역 종성 체언 미안합니다. 체헌이라고 있네요. 체언입니다. 자, 기역 종성 체언이라고 해요. 체언은 뭔지 다 아시죠?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체언이 뭐예요? 명사, 대명사, 수사를 총칭해서 체언이라고 하죠? 설마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왔던 내용인데 있진 않았겠죠? 자, 그래서 자, 기역 종성 체언이다. 그래서 나무는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남간이라고 표기되느냐? 자, 우리 중세국어의 가장 일반적인 표기법 계속 반복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하는 이어적기 연철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어떻게 연철이 됐냐면 남그에서 이 기역이 어디로? 후행하는 보조사 형식 초성 이응으로 연음이 된 거예요. 연음이 된 거예요. 연음되니까 이 기역이 이응으로 옮겨가면서 발음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뿌리 깊은 남간이라는 것은 나무는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자,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보시면 바람에 보세요. 자, 바람에 볼까요? 자, 바람에도 자, 교과서의 형태소 분석을 보니까 자, 바람 플러스 에, 자, 에가 여기서 부사격 조사죠. 자, 그래서 바람에라는 자, 체험 명사와 자, 그리고 에라는 자, 부사격 조사와 결합했는데 자, 현대국어에서 I라는 부사격 조사의 형태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I 형태의 부사격 조사가 존재하였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자, 안이라는 것은 안이라는 현대국어의 부정부사예요. 자, 그래서 안이 뮬세라는 것은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뮬세라고 있는데 자, 이것을 형태소 분석을 또 교과서에서 해줬어요. 위다라는 기본 동사예요. 자, 분석을 해봤더니 어떻게 분석을 해주고 있어요? 기본형 위다죠. 자, 중세국어의 고에 위다라는 동사가 있었는데 자, 이 위다라는 기본 동사는 현대국어 풀이로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흔들리다예요. 흔들리다. 자, 현대국어로 풀이하면 이 위다가 흔들리답니다. 자, 그러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리기 때문에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야. 자, 그래서 여기 또 종속적 연결함이 어떤 형태가 제시가 되는데 여기 리얼세 보세요.
자, 리을세하고 괄호 열고 이유라고 돼 있죠? 자, 따라서 뭐뭐 리을세를 자, 우리가 보통 뭐뭐 하기 때문에 자, 뭐뭐 하기 때문에 라고 해독을 해줘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독을 해보면 자,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까지 우리가 해독을 한 거야. 자,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까지 우리가 해독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곧, 교코, 여름, 하나니 라고 있어요. 얘들아, 여기 봐라. 자, 중세 국어에는 현대 국어에서 꽃이라는 단어가 있죠. 꽃. 아, 꽃이 아름답구나. 예쁜 꽃이 피었네 라고 할 때 꼭 거울을 봐야겠어요? 늦게 왔으면 조금 열심히 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겠죠. 자, 그래서 현대 국어에는 우리가 꽃이 피었네, 꽃이 아름답구나 할 때 자, 종성 받침에 치읓 받침을 사용하자. 자, 치읓 받침을 사용했는데 중세 국어에 자, 치읓 받침을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지읒 받침이 쓰이고 있죠. 자, 그래서 아, 중세 국어에서는 꽃을 표기할 때 치읓 받침이 아니라 지읒 받침을 사용했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듀오코 보세요. 듀오코. 자, 이 부분도 출제 포인트가 공부를 한 학생이면 딱 생각이 나죠. 자, 여기 보시면 듀오코 그래서 원래 이것을 형태에서 분석을 시도하니까 어떻게 분석을 했어요? 듀타라는 기본형 어간에 고라는 연결 어미를 지금 결합을 시켜줬어요. 자, 그래서 듀이라는 뭐라고요? 이 듀타 기본형이 듀타예요. 자, 중세국어의 기본형 듀타, 현대국어의 그냥 조타입니다. 자, 그래서 듀타의 어간 듀에 고라는 어미를 결합시켜서 듀코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출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자, 뭐냐면 혹시 공부한 학생 중에 아, 선생님이 뭘 설명하려는지 알겠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학생이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뭘 설명하려고 할까요? 지난 시간에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선생님이 아, 현대국어에서는 이런 음운 변동이 적용됐었는데 중세국어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학생 있을까요? 부음법칙 아니죠? 그렇죠. 자,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았죠. 자, 봐요. 자, 왜 적용이 되지 않았죠? 자, 보니까 원래 자, 디귿 플러스 디귿 또는 티읕이 자, 무엇과만 할 때 이 또는 단모음 이와 만날 때 어떻게 변동이 됐었죠? 국외음, 지읒, 치읓으로 변동이 됐었죠. 자, 이런 그 음운 변동 과정이 현대국어에서 일어나는 국외음화의 변동 과정이잖아요. 자, 그런데 자, 핵심 포인트는 이 부분이죠. 자, 원래 치조음, 디귿, 티읕이 국외음, 지읒, 치읓으로 변동이 돼야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 듀오코에서는 일단 이 요가 형태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냐면 이 요 몸이 자, 무엇과 무엇의 결합이요? 단모음 이 몸과 오 몸이 결합이잖아. 자, 반모음 이 몸과 오 몸이 결합이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 디귿이 무엇과 결합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디귿이 반모음 이 몸과 결합을 했죠. 자, 디귿이 반모음 이 몸과 결합을 했으면 현대국어에서는 치조음 디귿이 무조건 무엇으로 변동이 돼요? 국외음 지읒으로 변동이 되죠. 자, 그런데 자, 중세국어의 문헌 자료를 보니까 자, 치조음 디귿이 국외음 지읒으로 변동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국외음화가 중세국어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 자, 이 부분에서 국외음화 음화의 이적용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다. 국외음화가 미적용되었다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출제 포인트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독을 또 하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자, 꽃이 좋다. 꽃이 좋다라는 것은 내가 꽃을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꽃이
그렇게 아름답게 핀다. 꽃이 좋게 핀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꽃이 좋고, 자, 여름이라는 것은 자, 중세국어의 어인데 현대국어의 어휘와는 달라요. 자, 여름은 여기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의미할까요? 우리 그 각주의 날개 부분에 의미가 다 기술이 돼 있어요. 뭐라고 기술돼 있어요? 여름이 뭐래요? 여러분 교과서에 열매예요, 열매. 자, 꽃이 좋고 열매가 하나니라고 됐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하다라는 기본동사 기본형 배웠는데 하다가 뭐였죠? 기본형 하다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고 했는데 기억나요? 첫 번째 크다, 두 번째 많다 했는데 여긴 뭔 것 같아?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꽃이 아름답게 피고 열매가 크다는 거예요? 많이 열린다는 거예요? 열매가 많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다 의미로 쓰였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까지 맞고 똑같은 구조의 문장이 한 문장 더 이어집니다. 자, 똑같은 구조의 문장이 어떻게 한 문장 더 이어지는지 볼 건데, 자, 그 다음 보세요. 샘이 깊은 물은 가마를 아니 그칠세라고 했어요. 자, 샘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현대국어에서도 샘물이 있잖아요. 자, 마찬가지예요. 자, 중세국어의 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떤 주격조사가 쓰였나 볼게요. 여기 친절히 분석을 또 해줬어요. 자, 친절히 어떻게 분석을 해줬니? 샘 플러스 인데, 자, 여기에서는 첫 번째 형태의 주격조사가 쓰였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냥 이의 형태의 주격조사가 쓰였는데 첫 번째 형태의 주격조사가 쓰이는 의문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죠? 공부를 한 학생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형태, 첫 번째 형태의 주격조사는 언제 쓰였을까요? 자, 후행하는, 자, 체언에 후행하는 의문이, 자, 그러니까 자, 얘들아, 자, 체언의 주격조사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선행하는 체언의 음절말 의문이 무엇일 때, 그러니까 자, 음절말 받침이 무엇으로 끝날 때? 잠으로 끝날 때 뭐가 결합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이 형태의 주격조사가 쓰인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자, 그 조건에 만나보세요. 선행하는 체언이 음절말 의문이 뭐니? 자, 음절말 의문이 모음으로 끝났어요? 자음으로 끝났어요? 자음, 미음으로 끝났죠? 자음, 미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첫 번째 형태의 주격조사 이가 쓰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반복적으로 제시가 되니까 이제 여러분이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샘이 깊은, 깊은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요. 자, 샘이 깊은 물은 이라고 해서 역시 이어적기에 따른 연철피기. 자, 물은 물과 은이 결합이죠. 가말에야 아니 그칠세라고 했어요. 자, 가말의 형태소 분석을 시도하니까 무엇과 무엇으로 분석이 돼요? 가말과 에라는 부사격 조사로 결합이 되죠. 자, 가말이라는 것은 그 중세국어의 강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뭄, 미안합니다. 가뭄. 자, 중세국어의 가뭄이에요. 자, 그래서 샘이 깊은 물은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어도, 자, 그 샘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샘이 마르지 않는다. 샘이 아니 그칠세. 자, 그칠세도 보세요. 그칠세. 아이고.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샘이. 자, 그래서 그이라는 기본형과 뭐뭐 리을세라는 뭐뭐 하기 때문에라는 종속적 연결음이었죠. 아까. 자, 뭐뭐 리을세가 아까 선생님 뭐라고 설명드렸죠? 뭐뭐 하기 때문에. 자, 뭐뭐 하기 때문에라고 설명드렸죠, 여기. 자, 뭐뭐 리을세가 이유를 나타내는 뭐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샘이 깊은 물은, 자,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그 샘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자, 마르지 않기 때문에 내희 이러 발아래 가나니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내희도 출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죠. 자, 내희를 형태소 분석을 해줬더니 내흐와 이 형태로 분석이 돼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죠. 내흐. 자, 어떤 부분과 아까 연계지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냐면 이 부분이에요. 자, 어느 부분? 남그. 자, 아까 남그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남그 같은 경우는 기억 종성체환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내흐 같은 경우는 뭘까요? 자,
체언 뒤에 명사 뒤에 히읗이 결합했죠. 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명명하냐면 히읗 종성 체언. 아까는 기역 종성 체언이었죠. 남그가. 자, 히읗이 결합할 때는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격조사가 어떤 주격조사 형태가 결합했는지를 또 봐야겠죠. 자, 여기 첫 번째 주격조사 형태가 결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왜 첫 번째 주격조사 형태가 결합하고 있어요? 자, 음은 환경에 따르면 선행하는 체언이 음절말 음운이 무엇으로 끝날 때? 첫 번째 형태의 주격조사는 언제 쓰인다고 배웠죠? 선행하는 명사의 음절말 음운이 무엇으로 끝날 때? 자음으로 끝날 때. 자, 그럼 여기서 자음으로 끝났나를 봐야겠죠. 자음으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네, 흐. 자, 히읗 종성 체언, 히읗 종성 명사인 네, 흐를 보세요. 자, 네, 흐가 자, 모음으로 끝났어요? 자음으로 끝났어요? 히읗이라는 자음으로 끝났죠. 자, 여기서 히읗이라는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첫 번째 형태의 주격조사가 쓰였고 히읗이 형식 초성 이응으로 뭐가 된 거예요? 연음이 된 거예요. 연음. 연음이 돼서 자, 궁극적으로 형태는 어떤 형태가 된 거예요? 네, 히라는 형태가 됐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셈의 기품물은 가뭄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자, 내를 이루어서 발 아래가 나니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발 아래 보세요. 발알이라는 것은 현대국의 바다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 냇물이 하나의 어떤 강을 이루어서 바다까지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가뭄에도 그치지 않고 그 내를 이루어서 냇물을 이루어서 어디까지? 바다까지 흘러간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발알의 형태에서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분석을 해줬어요? 발알 플러스 에라는 부사격 조사를 또 결합시켜줬죠. 자, 발알은 여기서 현대국어로 뭘 의미한다고요? 바다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내를 이루어 바다까지 흘러간다. 자, 셈의 기품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고 자, 그것이 자, 어디까지? 냇물을 이루어서 바다까지 흘러간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전체 이제 이 용비어천가 전체를 해독한 것이 아니라 자, 용비어천가는 더 많은데 자, 여기 1장과 2장만 지금 소개를 한 거예요. 자, 1장과 2장이 그래도 문학성이 높고 중세국어 문헌 자료로 여러분께 이제 소개하면서 어떤 의문과 문법적 특징이 있는지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학습 활동으로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을 지금 제시를 했네요. 자,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해서 자, 명사 뒤에 히읗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명사 뒤에 히읗을 붙여주는데 자, 히읗 종성체언 보니까 뭐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체언 명사, 수사, 대명사가 조사와 결합할 때 히읗이 덧붙는 어휘이다. 자,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가 조사와 결합할 때 히읗이 덧붙는 어휘이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어휘들이 있대요? 바다, 나라, 하늘, 흙. 자, 그래서 현대국어에서 보이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명사의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어요. 자, 그래서 현대국어처럼 뭐 바다라고 하지 않고 또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늘이라고 하지 않고 그 뒤에 조사와 결합하는 어떤 환경에서 히읗을 덧붙여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나라, 하늘 이렇게 자, 히읗을 결합을 시켜준 것이 히읗 종성체언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중세국어의 주격조사는 이미 선생님과 함께 배웠죠. 자, 그래서 눈으로만 살펴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세 가지 형태의 주격조사 쓰였는데 첫 번째 형태의 주격조사는 선행하는 체언의 음절말 의문이 무엇으로? 자음으로 끝날 때. 자, 두 번째 짝대기 이 형태의 주격조사는 선행하는 체언의 음절말 의문이 자, 이 모음이 아닌 모음으로 끝날 때. 자, 그래서 이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자, 영 형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주격조사인 영 형태 같은 경우는 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 선행하는 체언의 음절말 의문이 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 형태의 주격조사가 결합하였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설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훑어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미 필기를 했기 때문에 따로 필기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 되겠죠? 아니면 좀 기다려줄까요? 기다려요? 넘어가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보면 현대국어 자료로 해석을 해주네요. 자, 현대국어 자료 해독은 여러분이 그냥 읽어봐도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볼게요. 해동이 여섯 용이 나시어 일마다 하늘의 복이시니 옛날의 성인과 서로 꼭 들어맞는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움직이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열린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냇물을 이루어 바다까지 흘러간다. 자, 선생님과 다 함께 살펴봤던 거예요. 해동의 여섯 용이 목종부터 태종까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문학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세종의 여섯 조상이 모두 하늘의 명을 따랐고 중국의 제왕들과 비슷함을 강조했다. 그래서 여섯 선조도 이와 같이 하늘의 명을 받은 것임을 주장한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 첫 시간에 설명드렸죠. 이제 태조 이성계가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일명 긍정론자들은 혁명이라고 하고 그것을 비난하는 역사가들은 쿠데타라고 하죠. 자, 그래서 고려 왕조를 무너뜨린 입장에서 볼 때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태조 이성계는 뭐예요? 왕조의 어떤 정통성이 없다고 봐야겠죠. 왕조의 정통성이 없는 상황에서 그 조선 왕조의 어떤 정통성을 이렇게 문학 창작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려고 하였다. 우리 6대조 왕들이 있었는데 그 6대조 왕들의 어떤 행적과 업적이 이렇게 뛰어나고 화려하다라는 것을 이 옹비어천가의 어떤 작품 속에 없던 사실까지 이렇게 가미해서 이렇게 자신의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의 내용이 여러분이 문학을 선택해서 문학을 배웠다면 이런 어떤 용비어천가도 문학적 요소들을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2학년 과정에 여러분이 심화 과정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문학이라든가 또는 언어와 매체라든가 그런 심화 과목들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좀 배울 기회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뿌리가 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 같은 경우는 왕조의 정통성을 확보한 상황에서 어떤 외부 세력의 어떤 개입이라든가 또는 그런 어떤 주변의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 왕조가 굳건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튼튼한 나라, 또 유서가 깊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 번창할 것이다, 영원히 지속할 것이다라는 문학적 요소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필기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이 출제 요소가 문법적 요소고 문학적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필기할 필요는 없고 눈으로 태조 이성계가 얼마나 왕조의 정통성에 목말라 있었으면 이런 작품을 창작을 했을까, 창작을実施했을까 라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도 되겠죠? 중세국어의 특징은 뭘까요? 라고 해서 특징들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중세국어는 고려시대부터 임진왜란 이전까지 사용되던 국어를 이른다. 자, 훈민정음 창제 이후 간행된 다양한 한글 문헌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중세국어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모음조화가 굉장히 잘 지켜졌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죠. 자, 현재 쓰이지 않는 옛니은이라든가 여린이읒이라든가 반치음이라든가 아래아 등이 존재하였다. 자, 배운 부분이죠. 글자 왼쪽에 점을 찍어 성조를 표시하였는데 이를 방점이라고 했다. 선생님이 세종 어종민정음 성조를 살려서 한번 읽어드렸죠. 자, 그래서 음의 높낮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글자에. 자, 음절 첫머리에 둘 이상이 자음이 오는 어두자음군이 존재했다. 어두자음군 설명드렸죠. 자, 팔종성 가족용 배웠어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옛, 이응의 8글자만 받침에 위치할 수 있다라는 팔종성법, 팔종성 가족용법을 선생님이 두 번째 이론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 학생은 유튜브 강의를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그래서 팔종성법이라고 해서 받침을 8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옛, 이응으로만 한정하였다. 자, 그 다음에 현대국어의 주격조사 가가 쓰일 자리에 이가 쓰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대국어에는 주격조사 가가 존재하는데, 자, 중세국어에는 세 가지 이 형태와 짝대기 이 형태와 영 형태의 세 가지 주격조사 형태만 존재하였다. 자, 이것도 중세국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삽, 짭, zap과 같은 어미를 통해 객체 높임법을 표현하였다. 자, 원래 이거 수능에도 자주 출제되고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교과서에는 문헌 자료에 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객체 높임법을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문헌 자료에 제시는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서술어에 이렇게 삽, 짭, zap의 세 가지 형태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서술어에 결합시키면 현대국어의 객체 높임법, 즉 문장이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는 대상을 높일 때 이러한 선어말 어미를 결합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삽, 짭, zap이 쓰이는 의문 환경 또한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일단 여러분이 거기까지는 갈 필요 없고 그냥 우리는 객체, 즉 문장이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는 대상을 높여줄 때에는 서술어에 이렇게 삽, 짭, zap의 세 가지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결합시켜줬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중요했었죠. 이어적기,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하는 이어적기가 일반적으로 쓰이다가 나중에 근대국어나 현대국어에 들어오면서 그 원형을 밝혀 적는 끊어적기, 자, 후에 끊어적기와 혼용되기도 하였다. 자, 후에 끊어적기 분철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고, 그 다음에 현대국어에 쓰이지 않는 표기들이 존재했고, 자, 성조 표기가 있었고 이를 방점이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한 어두 자음군, 자, 둘 이상의 자음의 결합이 초성에 위치하는 어두 자음군 또한 존재하였다. 자, 이런 부분들, 자, 주격조사 이 형태, 자, 객체 높임법의 실현, 이런 부분들, 자, 끊어적기와 혼용되기도 하였다. 자, 현대국어의 일반적인 표기 방법이 이 끊어적기예요. 이 끊어적기를 우리가 분철이라고도 합니다. 이 끊어적기를 우리가 분철이라고도 하고, 이어적기는 뭐라고 했어요? 이어적기는 연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 삽, 짭, zap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도 용례가 나오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언제 삽이 쓰였고 언제 zap이 쓰였고 언제 zap이 쓰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넘어가도 돼 있어요? 네. 자, 그 다음 중세국어 자료 쭉 넘어가서, 자, 학습활동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을 보고 현대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음자와 모음자를 찾아보자. 자, 라고 했는데, 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현대국어에 사용되지 않는 자음자 뭐 있어요? 듀에 보면, 자, 듀에 보면 여기 뭐 옛 이응이 쓰였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쓰였어요? 홀에 보면 여린이 쓰였죠. 자, 또 뭐가 쓰였어요? 홀 베이셔도 나라샤에서 아레아가 쓰였죠. 자, 그래서 자음자 옛 니은과 여린이 모음자 아레아가 쓰였다라고 여러분이 자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음자 모음자,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옛 이응,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명명한다고 했죠? 여린, 히, 읒 이라고 명명한다고 했죠? 그래서 자, 옛니은과 여린이과, 자, 아레아라는 의문이 현대국어에 보이지 않는 표기였구나. 지각을 했으면 열심히라도 들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계속 잘 때마다 벌점 1점씩 누적되고 있는 거 알죠? 이렇게 선생님 벌점으로 막 뭔가 여러분을 통제하고 막 그래야겠어요? 아니죠. 고등학생이니까 자율적으로 잘할 수 있죠. 그렇죠? 네. 학교 조금
어느 날 보니까 내 벌점이 막 늘어나 있어. 그건 다 누구의 탓이야? 나의 탓이야. 졸리면 찬물로 세수도 하고 아니면 책 들고 뒤에 나가서 잠을 깨려는 어떤 노력을 하세요.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글자의 왼쪽에 찍힌 점은 무엇이고 어떤 기능을 했느냐. 이거 선생님이 세종어정민정음 전체 성조 음이 높낮이 설명하면서 읽어드렸었죠. 자, 그래서 평성, 거성, 상성이라고 해서 읽어드렸는데, 자, 어떻게 읽었어요 이거? 자, 글자 왼쪽에 점이 없으면 평성이라고 해서 낮고 평탄한 소리, 점이 하나 찍혀있는 거성은 높고 평탄한 소리, 점이 두 개 찍혔으면 낮았다가 높아지는 상성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읽었어요? 누가 읽어볼 사람? 이렇게 읽었잖아. 나랏 말싸미 이렇게 읽었잖아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방점이라고 하는데 소리 높낮이를 나타내어서 단어의 뜻을 구별했었죠. 그렇죠? 자, 방점이라고 하고, 자, 소리 높낮이를 나타내어서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였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소리 높낮이를 나타내서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자, 방점의 역할을 했다. 방점이었다. 우리 선조들은 이 방점까지 익혀야 됐으니까 얼마나 우리보다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방점까지 익혀서 어떤 때는 뭐 평성을 사용하고 어떤 단어는 거성을 사용하고 어떤 단어는 상성을 사용해야 된다 라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소통하려고 하면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거를 이제 중국인들이 하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성조체계를 자신들이 언어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좀 익히는 입장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선생님도 중국어를 배워보지 않아서 모르겠죠. 중국어 혹시 배워본 학생 있어요? 너희들 배우고 있는데 성조 그거 쉽니? 할만해? 그러면 중세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중세인이 될 수 있어. 중세에 살 수 있어. 딱 유진이는 중세 스타일이다. 아니, 성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할만하다 싶으면 이제 조선시대 여성으로 살아도 된다. 의사소통 측면에서는 이게 성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보면 방점의 표시, 이거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방점의 수에 따라서 방점이 글자 왼쪽에 점이 없으면 평성, 점이 하나면 거성, 점이 두 개면 상성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평성은 낮은 소리, 낮고 평탄한 소리, 거성은 높고 평탄한 소리, 상성은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라고 필기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다시 필기할 필요는 없는데 눈으로만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너희들 대단하다. 중국어 그럼 너희들 잘하니? 아니야? 간단한 소통은 되죠, 그래도. 자, 넘어갈게요. 이거 했던 거니까. 자, 그 다음 의미 변화예요. 의미 변화 이거 수업 시간에 설명해드렸죠. 자, 그래서 어린, 노미, 어여삐 다 설명했는데, 자, 어리다라는 것은 중세 시대에는 어리석다라는 의미였고 현대국어에서는 나이가 어리다는 의미였죠. 자, 노미라는 것도 자, 현대국어에서는 일반 남성을 격하하거나 일반 남성을 비하하는 뜻이 강한데, 자, 이것이 중세 시대에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했죠.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일반 사람을 총칭해서 노미라고 했어요. 자, 다음 어여삐는 자, 현대국어에서는 예쁘다라는 의미였는데 중세 시대에는 가엾다, 불쌍하다 그런 의미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나이가 적은, 현대국어에서는 나이가 적은이니까 의미가 이동한 거죠. 자, 그다음에 남성을 낮추는 의미로 바뀌었으니까 의미가 축소됐죠. 자, 그리고 원래는 불쌍하다 의미였는데 현대국어에서 예쁘다로 바뀌었으니까 의미가 이동한 사례예요. 자, 그래서 의미 변화 유형 정도도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의미 이동, 의미 축소, 의미의 이동이다.
나이가 적다로 의미가 완전히 이동해버렸고, 자, 그 다음에 어여삐도 예쁘다에서 가엾다로 의미가 완전히 이동해버렸죠. 자, 그런데 놈 같은 경우는 자, 남성을 비하하는, 남성을 격하하는 뜻으로 의미가 줄어든 거예요. 자, 의미가 좁아졌기 때문에 의미 축소라고 합니다. 넘어가도 있어요? 네, 넘어갈게요. 세종어점인점과 용비어창가 사용되었지만 현대국어에서 사라진 어휘들을 찾아보자. 하다, 하다, 전차, 미다 이런 거 다 고어고 현대국어에서 쓰이지 않죠. 이 밖에도 훨씬 많아요. 이 밖에도 훨씬 많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자, 하다는 크다와 많다의 두 가지 의미가 있었고, 전차는 뭐였어요? 까닭, 이유 이런 명사였죠. 미다는 뭐였어요? 미다는 흔들리다 라는 의미였죠. 자, 그래서 세 가지 단어 말고도 현대국어에서 소멸된 고어들이 우리 문헌자료에 굉장히 많았으니까 여러분이 그 밖의 단어도 기억나면 적어두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 돼 있어요? 네. 자, 4번 중세국어를 현대국어로 바뀌어보고 표기상의 차이점을 말해보자. 자, 말싸미, 노미 이것이 말씀이 노미였고 깊은 바람에가 깊은 바람에. 자,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일반적인 표기법이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하는 연철, 즉 이어적기였다면 현대국어는 어법에 맞게 그 원형을 밝혀 적는 뭐예요? 끊어적기, 분철이 일반적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자 보세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어렵게 쓸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어렵게 풀이해서 이거 쓸 필요 없어요. 이거 쓸 필요 없고, 자, 뭐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면 중세시대에는 뭐예요?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하는 이어적기가 일반적이었고 현대국어에서는 어법에 따라 원형을 밝혀 적는 끊어적기가 일반적이었다. 자,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더 쉽겠네요. 이렇게 풀어서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중세시대는 이어적기가 일반적이었고 현대국어는 끊어적기가 일반적이었다. 그것이 차이점이다. 자, 그렇게 간단히만 쓰시면 되겠어요. 중세국어는 이어적기가 일반적이었고 현대국어는 끊어적기가 일반적인 표기법이었다 라고만 쓰면 간단합니다. 이렇게 쭉 길게 느려서 쓸 필요 없어요. 넘어가 됐어요? 자, 그럼 빈칸에 알맞은 조사를 써보고 중세국어와 비교하여 변화한 점을 말해보자. 둥기게 달아가 중국과 달라. 니르고저 홀배에 있어도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자, 불휘 깊은 나무가 뿌리가 깊은 나무. 자, 그래서 비교 부사격 조사와 주격 조사의 형태가 현대국어에서 과의 형태, 주격 조사는 가의 형태로 바뀐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현대국어에서는 비교 부사격 조사에 대신 과를 사용하고, 자,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붙는 주격 조사, 자, 이 대신 가를 사용한다. 이거는 주격 조사의 형태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말씀드린 부분이죠. 그러니까 비교 부사격 조사는 현대국어에서 형태가 과이고 주격 조사는 자, 모음 뒤에서 중세국어는 첫 번째, 두 번째 형태의 주격 조사인 이와 짝대기 이 형태를 사용했지만 현대국어에서는 어떤 형태? 가의 형태를 사용한다. 그것이 바뀐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6번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수고했어요.